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 책 읽는 다올 책사랑방입니다. 세상을 바꾼 철학자 20인의 특별한 편지. 글 고수유, 그림 김준영, 출판사 거인. 생각 깊은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편지로 생생하게 읽는 책. 자신이 믿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소크라테스. 자연 속에 철학이 있다고 믿은 노자. 끊임없이 의심하고 반론을 제기한 쇼펜하워, 시간이 곧 금이라고 생각한 칸트에 이르기까지 이 책에는 생각 깊은 20명의 철학자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오늘은 누구일까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공자. 진정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란다. 여러분들 혹시 논어라는 책 알고 있나요? 제자들과 주고받은 문답을 통해 인생의 교훈이 되는 말들이 적혀 있는 논어는 바로 유교 경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책이죠. 그래서 조선시대 과거에 급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논어와 사서삼경을 공부했어요. 유교는 인, 의, 예, 지 이렇게 네 가지를 중요하게 강조했고, 인이라는 것은 부드럽고 착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고, 의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끈끈한 관계를 의미해요. 예는 예의를 갖추고 상대를 대하는 것이며, 지라고 하는 것은 빼어난 지식이죠. 공자가 사는 동안 여러 제자들을 키웠고 그 제자들과 여러 곳을 다니며 많은 경험을 했죠. 그 중에 기억나는 제자는 아내라는 사람이 있대요. 아내는 공자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머리가 좋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공부하는 것 자체를 즐기는 아이였죠. 아내의 집은 매우 가난했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으면 굶는 날이 이어졌대요. 그런데도 아내는 공부를 포기하지 않았죠. 그는 낮에 일을 하고 지친 몸으로 달빛에 의지해서 책을 읽곤 했어요. 언젠가 한 사람이 공자에게 제자들 중에 누가 제일 뛰어납니까? 하고 물은 적이 있는데, 공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안회라고 대답을 했어요. 예전 공자가 진나라와 채나라 사이에서 매우 가난하게 지낼 때 일이었죠. 그때 공자의 일행은 일주일간 음식을 먹지 못하고 굶었어요. 아내는 공자를 안심시키고 식량을 구하러 다녔지만 끼니거리를 쉽게 구하지 못해 애를 태웠죠.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아내가 쌀을 구해왔어요. 얼른 이 쌀로 밥을 지어 올리겠습니다. 아내가 쌀을 끌어안고 얼른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공자가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부엌에서 밥을 짓는 아내를 우연히 보게 되었대요. 아니, 저건? 공자는 놀람과 실망의 기분이 교체했어요. 아내가 솥을 열더니 그 안에서 밥을 한 수저 꺼내서 떠먹는 게 아니겠어요? 본래 윗사람에게 올릴 음식은 함부로 먼저 수저를 대는 것이 아니래요.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아내가 그런 짓을 했던 것이 너무도 실망스러웠죠. 공자는 아내가 상을 차려 방으로 들어왔을 때 이렇게 말했대요. 방금 꿈을 꾸었는데 돌아가신 아버지를 만났단다. 아버지께서는 꼭 살아계실 때처럼 꿈에 나타나셔서 쌀밥을 드시고 싶어 하셨어. 내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깨끗한 이 밥을 먼저 드리고 먹어야 하겠다. 그러자 아내는 놀라며 말했어. 안 됩니다. 조금 전에 보니 쌀밥에 수수가 들어있었습니다. 선생님께 쌀밥을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수수도 먹는 음식이라 버릴 수도 없고 해서 제가 집어먹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 밥은 제가 먼저 맛을 본 것이므로 이미 깨끗한 밥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스승님께서 그냥 드시고 내일이라도 제가 다시 쌀을 구해 밥을 지어드릴 테니 돌아가신 아버님께 올리도록 하십시오.
이 말을 듣자 공자는 그만 창피해져서 입을 꾹 다물고 말았단다. 이토록 나를 공경하고 생각하는 아내를 잠시나마 괘씸하게 생각하고 의심했던 공자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대요. 공자는 여러 곳을 다니면서 많은 깨달음도 얻었죠. 한 번은 제자들과 함께 산길을 걷고 있을 때였어요. 어디선가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공자는 어디서 들리는 소리인지 주위를 두리번거렸죠. 그런데 그때 공자의 눈에 들어온 건 어느 무덤 앞에서 슬피 울고 있는 한 여인이었어요. 공자 제자 중에 한 명인 자로가 여인에게 우는 이유를 물었죠. 어째서 그렇게 울고 계십니까? 자로가 묻자 여인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곳은 무서운 곳입니다. 오래전에 제 시아버님이 호랑이에게 물려 돌아가시고 얼마 전에 제 남편이 물려 죽었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 자식이 호랑이에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어찌 슬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다른 곳으로 이사하지 않은 겁니까? 자로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얼굴로 묻자 여인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곳에는 마구 세금을 걷어들이고 재물을 빼앗는 관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그 여인의 모습을 결코 잊지 말고 만약 가혹한 폭군이 있는 나라에 가서 마음을 다해 간언을 할 때는 오늘을 떠올리라고 일렀대요. 또 이런 일도 있었대요. 그때도 공자는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고 있었죠. 그런데 멀리서 공자를 발견한 한 노파가 공자에게 달려오더니 토기에 담긴 보리죽을 한 그릇 내밀더래요. 이것이 무엇이오? 선생님은 언제나 세상을 구하려 힘을 쓰시지요. 비록 미천하지만 이것으로 허기를 채우고 길을 떠나세요. 그럼 감사히 먹겠습니다. 공자는 정중하게 사례에 인사를 한 다음 노파가 준 보리죽을 매우 맛있게 먹었대요. 그리고 돌아서서 길을 떠나자 제자가 물었어요. 끓인 음식은 싸구려인데 어찌 그것을 드시면서 그렇게 정중한 인사를 하셨습니까? 그 뜻이 존귀하기 때문이다. 너희도 역시 잊지 말거라. 진정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인 것이다. 공자의 말에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어. 공자의 인. 공자는 인간이 갖추어야 할 사상 4가지. 인, 어짐, 의, 오름, 예, 예의, 지, 지혜를 제시했고 그중 군자의 덕목으로 강조한 인을 중요시 여겼어. 그는 인을 단지 도덕 규범이 아닌 사회 질서 회복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치 사상으로 생각했지. 어짐은 인. 공자는 인간이 갖추어야 할 4가지 사상이 있다고 했는데 인, 의, 예, 지. 어짐, 오름, 예의, 지혜. 기억하세요. 자, 또 다른 철학자 이야기 맹자 한번 볼까요? 자, 또 다른 철학자 이야기 맹자. 혼란한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 때 도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왕도 정치를 주장했던 맹자는 어릴 적 개구장이로 유명했어. 맹자의 어머니는 그런 맹자 때문에 늘 걱정이었지. 그러던 어느 날 맹자의 가족이 묘지 근처로 이사를 가게 되자 맹자는 그곳의 아이들과 어울려 아이고 아이고 하며 장래 흉내를 내면서 놀고 있었어. 그것을 본 맹자의 어머니는 당장 짐을 싸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지. 그곳은 곳곳에 학교가 자리 잡은 조용한 곳이었어. 마을 전체의 아이들이 글 읽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은은히 울렸지. 그러자 맹자도 다른 아이들처럼 책을 읽기 시작한 거야. 맹자의 교육을 위해 여러 번 이사를 한 이야기를 일컬어 맹모
삼천지교라고 해. 맹모 삼천지교는 선생님이 앞전에 읽어준 책도 있어요. 여러분이 검색해서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공자와 맹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